지난달 28일 날 있었던 19살 청년의 꿈과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0시에 발인식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구의역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호언무치한 행태에 대해서 먼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또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야당이 늘 그래왔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정치적 공세를 펼치면서 그랬던 것들을 저희가 지향하고 그동안 면밀히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지켜봐왔습니다. 그제 박원순 시장이 대책 마련과 사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남 탓하고 또 그리고 중앙정부의 문제 그리고 하물며 6년 동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에게까지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배포해드린 회견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요약되는 이번 참사의 궁극적인 원인은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기득권을 강화해온 탐욕의 먹이사슬 구조와 이를 방치해온 무책임한 행정에 있습니다. 지하철 1,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의 하청회사 은성 PSD는 정원의 72%인 90명을 서울메트로의 퇴직 임직원들로 채웠습니다. 이들에게 평균 422만원의 월급을 챙겨주는 사이 이들을 대신해서 현장에 투입된 사람은 월급여 144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유사사건의 대책으로 마련했던 2인 1조 작업의 안전수칙은 서류로만 남았고 관리감독은 실종됐습니다. 그 대신 난무한 것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는 비겁한 책임 전가와 고인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구의역 참사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지하철 안전 예산을 2,395억 원에서 1,476억 원으로 삭감하고 유지보수용 수선 유지비와 시설 유지관리 외주 외탁비를 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메트로 임직원들의 낙하산처럼 관행인 내피아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런 답변으로 국민과 유가족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구의역 참사와 같은 스크린도어 관련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2호선 성수역 그리고 2015년 2호선 강남역 등 해마다 반복되어 온 사고입니다. 그때마다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피아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대체 그동안 규명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은 전문성도 없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서울메트로에 대거 포진시켜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인사들에게 밀려난 이들이 다시 하청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바로 내피아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피아의 수장은 박원순 시장 자신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국민들은 내피아 문제를 몰랐다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번 구의역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하청 관행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20대 국회 원구석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내린 스크린 도어 점검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메트로 그리고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매피아의 구조적 먹이사슬 구조의 실체는 무엇인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원순 시장은 김종인 대표에게 90도 사과할 것이 아니라 고인이 된 청년 근로자와 그리고 유가족에게 그리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정책위의 일자리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추경호 의원님과 또 정책위 청년소통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원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일단 특위 차원에서 먼저 면밀히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상임 이사에 한 명 뺀 나머지 모든 분들이 지금 서울메트로 비상임 이사 중에 박원순 시장과 측근 인사 그리고 관폐하로 채워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GMO 없는 학교급식 재정 50% 국가 책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좀 주관했던 민주당의 김형권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예. 그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산하의 참여 단체들 친동형, 경남운동본부, 아이쿱생협, 경기운동본부, 인천본부 이런 데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들 참석하신 분들 발언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취지는 어떻게 하면 19대 국회에서 잠잤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 것인가 함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오늘 기자회견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주관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형권 의원님 모시고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김형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이에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GMO 농산물이 너무 많이 수입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GMO 농산물의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19대 국회에서 GMO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이번 식약처의 고시안에 의해서 GMO 농산물 완전 표시제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리고 또한 GMO 아닌 non-GMO 또는 GMO 프리라고 표시할 수 있는 생산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고시안이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GMO 완전 표시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고 앞으로 학교 급식에서 GMO 농산물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원내대표이신 노회찬 의원님 모시고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포함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에서 GMO 없는 학교급식과 또 급식의 재정 50%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 취지에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가습기 인체에 치명적인 그 가습기와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팔 수 없는 그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이 가습기 청정제가 유독 한국에서는 정부 당국의 방관하에 팔려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GMO 표시 완화를 갖다가 지금 식약청이 고시하고 있는 이 사건 자체도 가습기 사건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서 정부의 무책임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식약청의 고시가 고시 개정안이 철회돼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만일 식약청이 즉각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이제 먹거리 학교급식에서부터 GMO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해서 광역도지사가 자신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갖다가 폐지했다 말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하되 그 재원의 50%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이미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뜻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올해 안에 이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의회 일정으로 참여를 못하셨고요. 그렇지만 여기를 가지고 이곳에 김용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 문제를 우리 시민세력과 함께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는 우리 20대 국회에서 꼭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먹거리 문제만큼은요, 조금 우려나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빈틈없이 그 문제를 잘 차단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문화도 정착시키는 20대 국회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 또 안전 문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저희 이 세 분의 의원님 말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저희 그 풀뿌리 국민연대를 대표해서 진원국 상임 대표님께서 저희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GMO 그 자체의 유해성 논란은
수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GMO 작물이나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각종 가공식품들, 이 자체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거고요. 특히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오히려 GMO 완전 표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축소하는, 개정 고시하는 서서로 철회되어야 되고요.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GMO 작물 시험 재배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각종 먹거리 관련 안전법 강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더욱더 보장받아야 되고, 특히 학교 급식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남에서 왔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은 1년 동안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 1년 8개월째 경남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은 아직도 경남의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학교급식이 학부모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빨리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식품 GMO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 먹는 것에 GMO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현재 그 GMO 원재료로 가공한 것이 DNA가 안 나올 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불안정한 표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얼마 전에 그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압축적으로 모은 기자회견문을 아이쿱생협 이은정 팀장님과 친환경 농민회의 김영규 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GMO 표시 기준 완화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 철회, GMO 없는 학교급식, 재정 50% 국가 책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GMO 표시 기준 완화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 철회. GMO 없는 학교급식, 재정 50% 국가 책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만은 학교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메뉴에서 GMO 식품을 금지했다. 모든 학교 메뉴에서 유전자 변형 재료들과 GMO가 포함된 가공 음식을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를 포함한 과거 점심에서 허용되던 GMO 식품들이 금지되며 이는 모든 초등, 중중,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이 한 축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농업과 환경, 생물 다양성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한 축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동의했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급식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영유아까지 포함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실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예산의 중앙정부 재정 50% 확보, GMO,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가까운 나라 대만이 아이들 급식에서 GMO를 배제하고 유럽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의 문제, 특히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우리 정부는 GMO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식약처는 심내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완전한 GMO 식품 표시에 대한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험 재배포 확장 등 국민들이 GMO에 대한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GMO 벼 등 작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옥시가 안방의 세월호라면 GMO는 밥상 위의 세월호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1인당 평균 43kg을 소비한다. 우리 쌀 소비량 63kg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양이다.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는지 우리 정부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이 가능하려면 GMO 표시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 그리고 식약처가 행정 예고한 기준으로는 GMO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또 무유전자 변형식품이나 비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에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를 0%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비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표시 기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기준이다. 또 GMO 작물 재배는 종자에 대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 확대로 인한 식량 자급의 위기, 농업의 위기, 간접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의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GMO가 제초제 저항성이고 이로 인한 제초제 남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국민 건강 위협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장하는 아이들 급식에서의 GMO 원재료 사용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GMO 식품을 학교에서부터 중단하자. 아이들은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에 대한 위해성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는 GMO 농수산물을 배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 건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 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의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황에도 중앙정부는 아직도 남의 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급식 지원 편차가 심각하여 일부 지역 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치단체장의 전횡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도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하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밥상과 우리의 미래가 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GMO 완전 표시제를 바라는 20대 국회의원들은 뜻을 모아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 중앙정부 재정 50%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영호, 김현권, 남인순, 이하경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3일 날 각 정당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새누리당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대부분의 야당에서는 저희 정책을 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꼭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밖에서 받는 걸로 하고요. 의원님들, 그 다음 시민단체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저희 당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밖에서 받겠습니다. 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가서 90도 절하고 100배 사죄했습니다. 이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돌리려는 행태까지 보이던 와중에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매피아 문제에 서울시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2014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 의거 메트로의 안전 강화보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 외주 업무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보내고 그 이행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고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들통난 셈이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맥킨지에 의뢰 만들었다는 용역 보고서에 총괄 책임자를 이후에 서울시 고위 간부로 채용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도덕성에 중대한 결함까지 확인시켜주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 메트로의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특권과 관행 타파를 외치던 분이 나쁜 특권과 관행을 고집해온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100배 사죄할 것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이란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 문책,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 구축,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 활동을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서울시장 본연의 모습으로 하루속히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